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미디 편곡법 3주차 시간입니다. 네, 1, 2주 온라인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3주쯤에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국이 조금 어수선하네요. 네, 4주차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을 좀 뵙지 않을까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주차가 좀 지나면서 이제 저도 좀 노하우가 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이런 좀 실기 수업이 좀 막연하긴 했는데요. 어, 이제는 이제 좀 영상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는 거에서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네, 과제를 하면서 실기는 직접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확장시켜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과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봐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꼼꼼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3주차 이제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3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3주차에는 이제 뭐 진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좀 그 이펙터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프레서, 그러니까 프로세서, 그러니까 다이나믹 컴프레서랑 저희가 리버브에 대해서도 좀 공부했고, 그리고 딜레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 즉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컴프레서는 이펙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이나믹 프로세서라고 말씀드렸고, EQ는 이제 필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딜레이나 리버브, 그리고 뭐 코러스 같은 것을 제가 이제 이펙터라고, 사운드 이펙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사운드 이펙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뮤직 장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악 장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뮤직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저거는 뭐 그냥 뭐 편곡법이나 뭐 송라이팅에서 쓰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장 많이 가르칠 때 이제 그 특히 이제 미디잖아요. 미디 시퀀서를 DAW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게 진짜 구현이 가능해요? 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현이 가능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오늘 설명해 드리는 저 수업을 하는 그 내용들은 미디로 다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편차가 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힙합이나 그리고 뭐 EDM 같은 경우는 에이블톤 라이브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나머지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화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뭐 큐베이스나 로직이 그걸 사용 못 한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 가능한데 각자 특화가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큐베이스에 조금 더 가까이에 있고, 영상음악은 어, 로직 프로 X에 조금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뭐 근데 이제 큐베이스 10도 요번에 큐베이스 10.5부터는 영상 지원이 바로 돼요. 그래서 많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어찌됐든 각자 특화돼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 저희가 다루는 큐베이스, 로직,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는 전부 다 모든 장르의 음악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뮤직 장르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라기보다는 알아볼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도 오늘 영상으로 조금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운드 이펙터 지난주 복습하고 저희가 EQ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EQ에 대한 설명도 보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또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운드 이펙터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보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사운드 이펙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세 가지로 분리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네, 다이나믹 프로세서. 그걸 다른 말로 컴프레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딜레이, 죄송합니다. EQ는 필터. 그렇죠? EQ는 필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이펙터는 우리가 리버브, 딜레이, 코러스, 기타 등등 그런 사운드 이펙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2주차 복습. 자, 여러분 그 믹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디오 FX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컴프레서 그리고 EQ 그리고 그 밖에 사운드 이펙터들을 저희가 알아봤죠. 자, 믹싱, 사운드 밸런스 요거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자, 사운드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는 제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펜이죠. 좌우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펜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볼륨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방법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있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고자 펜을 먼저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볼륨 그리고 볼륨 밸런스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이펙터들에서 사운드 밸런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과제를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과제에서도 저는 이제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펜과 볼륨 밸런스를 먼저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펜과 볼륨만 밸런스만 잘 잡으셔도 뭐 이렇게 이펙터들 안 건드리셔도 프로세서들 안 건드리셔도 펜과 볼륨만 잘 잡으시면 저는 거의 5분음선 6분음선까지 저는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 의견에 꼭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필드 쪽에서 일을 해보니까 밸런스 정도는, 그러니까 간단한 뭐 펜이랑 볼륨은 아예 미리 작업을 하시면서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단한 사운드 밸런스 정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나 EQ는 그때그때 좀 미리 살짝 잡아 놓는 편이에요. 그래야 그 작업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운드가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다 끝나고 할게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추천 안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가셔야지만 그 음악의 흐름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이렇게 난다, 저쪽에서 왼쪽에서 소리가 난다, 뭐 2시 방향의 소리가 난다. 볼륨도 마찬가지죠. 볼륨도 이제 볼륨의 크기도 있지만 그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리에 관해서도 좀 충분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볼륨 밸런스를 잘 안 잡아 놓으면 마스킹 되는 소리가 많아요. 마스킹이라고 하는 한 소리가 한 소리를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스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과 펜 밸런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뭐 EQ나 컴프레서 정도는 저는 조금 일단 잡고 가요. 왜냐면 EQ에 따라서 그 음악의 톤이 있기 때문에 톤을 좀 잡고 가는 편인데, 뭐 정확하게 잡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잡아놔요. 그리고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밴드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트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좀 명확해지기를 원해서 그런지 저는 요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법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필드에서 이래 보니까 밸런스를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필드는 갑작스러움이 많아요. 갑자기 분명히 계약은 이번 주 주말까지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특히 광고가 잘 그러는데 아니 감독님 저 수요일까지 넘겨주세요. 아 금요일까지는 뭐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요일까지 가능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때 막 곡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 밸런스가 안 잡혀 있으면 그거처럼 또 멘붕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릇처럼 미리 조금씩 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미리 조금씩 그렇게 밸런스를 잡아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버릇을 몸에 좀 배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천천히 할게요. 자, 다이나믹 프로세서인 컴프레서를 공부했었어요. 그쵸?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던 건데요. 여기 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나믹 레인지 컴프레서는 컴프레서 리미터는 오디오 전용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 소리의 증폭을 적게 하거나 큰 소리를 줄임으로써 오디오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축소하는 장치다. 간단히 컴프레서라고 한다. 뭐 요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먼저 기억하셨던 건 음압이죠. 음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전에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뭐 저한테 이제 두 학기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 지겹게 들으셨는데 저한테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저의 또 이 연배가 나오는데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부흥사 목사님 소리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래서 쥐 한번 하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막 교회에서 막 스피커 다 막 터졌어요. 진짜 막 퍽퍽퍽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목사님들의 얼굴을 제가 봐서 잘 아는데 그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컴프레서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어떤 조그만 가방을 메고 오세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컴프레서예요. 이제 그 수치를 딱 잡아 놓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들이 그럼 딱 이렇게 잡아 놓으면 그걸 이제 스피커 연결해서 딱 잡아 놓으시면 제가 중학교 때인데 막 믿습니까? 뭐 주의야 이러면 보통은 소리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스피커가 터지는 게 정상인데 컴프레서가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확 치다가 컴프레서 이걸 당겨주는 거죠. 그 수치에 안 넘어가게. 그러니까 주의야 해도 이렇게 여에서 싹 잡아주니까 아무런 이제 스피커가 망가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너무 작으면 이렇게 컴프레서가 쑥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좀 좋은 효과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컴프레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좀 부흥사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귀찮은 듯이 컴프레서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컴프레서는 옛날에 저기 튜브에 이렇게 바람 넣는 게 컴프레서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저런 게 이제 나중에 지나니까 대학 가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컴프레서였구나 이런 거 조금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신가 보더라고요. 어느 수치를 정해놓고 지난주에 컴프레서 설명하는데 좀 되게 어려우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수치를 잡아놨다는 말은 그 압력의 수치를 잡아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못하면 밀어가지고 올리고 그거보다 높으면 그걸 넘어서면 눌러가지고 그 수치에 갖다 놓는 거. 그걸 컴프레서라고. 그래서 음압이에요. 아래에서 밀고 위에서 누르니까 당연히 압력이 생기겠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거 여기서 한 가지만 지난주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친절하게 나왔죠. 뭐 adaptive limiter, compressor, de-easer, enveloper, expander, limiter, multiprocessor, 뭐 noise gate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이내믹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굳이 컴프레서만 다이내믹 프로세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이내믹 프로세서인데 이 중에서 가장 그 뭐라 그러죠? 그 중요한 거.
컴프레서랑 리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프레서 리미터가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알아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컴프레서를 좀 자제하는 이유는, 제외라보기보다 좀 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악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를 해주면 소리가 조금 단단해지잖아요. 땡땡해지잖아요. 근데 막 뭐 7, 80개, 뭐 100개 이렇게 막 소리가 너무 땡땡땡땡땡 해지면 굉장히 귀가 피로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에서 뭐 한 트랙 정도, 퍼스트 바이올린에서 한 트랙, 세컨드 바이올린에서 한 트랙 정도, 중심이 되는 거 한 트랙 정도, 비올라도 그런 식으로만 좀 넣어주고 아예 안 넣어주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콘체르토, 그러니까 콘체르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협주곡이잖아요. 협주곡 때는 개인 악기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 악기가 있죠. 거기 솔로 악기에는 컴프레서 당연히 넣어주셔야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드럼은 진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대면 수업 때 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드럼을 어떻게 우리가 컴프레싱을 하는지, 컴프레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렇죠. 밑에 이제 클래식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선율 강조 시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대선율 강조라고 하는 것은 뭐 솔로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멜로디 라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버브 설명해 드렸죠. 이제 리버브는 뒷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I Can Make You Love Me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그 밖에 것들 보면 이제 리버브는 공간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울림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죠. 목욕탕이나 여러분 동굴을 생각하시면 그 울림의 그 폭과 그 울림의 길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지금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스페이스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로직에 있는 리버브 플러그인인데, 저는 스페이스 디자이너를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게 추천은 했지만 사용은 잘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용량이 좀 크거든요. 근데 요즘 컴퓨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요. 폭도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확장하시면 넓어지고, 이거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줄어들면 이렇게 적어지고, 그 길이 릴리즈드, 그러니까 그 잔향도 충분히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드라이, 웻, 요거 다 기억하시죠? 네. 자, 요거 여러분 리버브는 뭘까요? 세 개 중에. 그렇죠. 이건 사운드 이펙터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도 초보가 아니래도 전 지금도 프로툴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스페이스 디자이너 사용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쓰임새가 있는 사운드 이펙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딜레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딜레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메아리라 그랬죠. 네, 여러분. 그리고 요거 직접 소리 들으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제 나중에 사용하실 텐데, 저는 좀 이 딜레이 타임을 굉장히 좀 그러니까 늘리는 편이죠. 늘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점점 그 16분음표, 32분음표 이런 식으로 늘리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들어보셨지만 그때 이렇게 뭐 4분음표는 뭐 여러분 이렇게 나고, 근데 8분음표는 여러분 나죠. 16분음표는 여러분 이렇게 나고, 더 줄어들면 여러 하면서 여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돼요. 여러분 돼요. 그러니까 여러가 이제 이렇게 바로 뒤에 붙으니까 분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에 끝날 게 여러분 되면 계속 길이가 남죠. 그런데 이게 리버브랑 다른 게 뭐예요? 리버브는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와이드해지니까 이게 조금 약간 쓸데없이, 나는 이 정도의 폭을 원하진 않는데
너무 넓기 때문에 좀 울림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딜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분 하면서 대신 이게 폭이 넓은 게 아니라 길이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많이 쓰여요. 특히 클래식에서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저는 뭐 딜레이 디자이너, 뭐 에코, 뭐 이렇게 뭐 샘플 딜레이 다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테이프 딜레이예요. 그러니까 로직에서. 근데 요새는 딜레이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조작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자, 요 피드백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거 잘 조정하셔야지, 잘못 조정하시면 너무 막 좀 EDM스러워지죠. 요거 잘 조정하시면 그 길이가, 울림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EQ는 이제 오늘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좀 설명을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해 드려서, EQ는 여러분 톤입니다. 톤. 그러니까 그 곡의 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제가 좀 수업 시간, 대면 수업 시간에 예를 드는 예가 있어요. 그게 가장 예가 알아듣기 편하신데, 이게 또 온라인 수업이라 혹시라도 이런 표현이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건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곡의 톤을 말하는 거죠. 그 곡의 어떤 정체성?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곡이 어두운 것도 톤이에요. 곡이 밝은 것도 톤이고요. 곡이 디테일한 것도 톤이고요. 곡이 뭉글뭉글지는 것도 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물속에 샥 들어가요. 그죠? 물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소리, 먹먹하게 들리죠. 이런 소리 들리죠. 그것도 저희가 EQ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또 힙합이나 이런 음악 보시면 음악이 분명히 나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전화기 너머의 소리도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톤으로 EQ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게, 강조해 줄 때는 부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그림상에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필요 없다 싶으면 깎아 주시면 돼요. 컷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왼쪽의 부분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컷한 거고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중간에 보시면 강조하고 싶은 음역대는 부스트라고 하는데 살짝 강조해줬죠. 그리고 저 하이는 굉장히 많이 강조해줬죠. 예,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악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프라노의 음색을 저희가 이제 EQ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소프라노입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는 어떤 소리가 강조가 되겠어요? 당연히 고음이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소프라노한테 베이스 소리를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프라노에게는 고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는 거는 당연히 위의 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메조 소프라노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음도 어느 정도 강조해 줘야 되지만 중간 음역대도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스트를 한다? 고음역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음역도 강조해주고 중간 음역도 지금보다 조금 더 부스트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메조 소프라노나 그리고 소프라노한테는 저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음은 그냥 완전히 다 깎아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베이스, 노래하시는 베이스 분한테 우리가 고음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부분 저음을 부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이제 음악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프로듀싱을 하는 음악에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컬이 있잖아요. 그 보컬의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내가 프로듀싱하고 내가 결과물로 가지고 싶은 보컬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 대면 수업 하면서
네, 하나하나 저희가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실수가 많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EQ를 만질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튀는데 깎아, 너무 안 들리는데 부스트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소리가 다 획일화돼요. 그거는 좋은 믹싱이 아니에요. 좋은 EQ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표현하려고 있는 음악을 기본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프라노를 가지고 갔는데 소프라노의 고음이 됐는데 중음역대가 조금 거슬려요.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중음역대가 거슬리면 그 중음역대만 조금 깎아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고음이 이게 좋긴 한데 조금 고음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내 더 강조, 그러면 부스트를 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튄다고 깎고 안 들린다고 다시 뭐 그거를 올리고 그러시면요, 그거는 소리가 다 획일화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잘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소리가 너무 다 똑같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짜증내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소리가 다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저랑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언급하겠지만 그 악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악기가 어떻게 표현되든 뭐 오보에 뭐 튜바 뭐 콘트라베이스 퍼스트 바이올린 다 특징이 있죠. 그 특징으로 먼저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줄일 부분 줄이고 부스트할 부분 부스트하고 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알아볼게요. EQ가 어떻게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긴 한데 혹시라도 좀 헷갈리시거나 좀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EQ 이 윈도우에서 부스트라고 이렇게 강조가 되고 그리고 컷을 하고 하면서 이제 소리의 변화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리고 그걸 넓혔을 때 좁혔을 때 소리도,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이제 막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왜 소리가 자꾸만. 네,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네. 강조가 이제 하이로 가면 소리가 조금 얇아지죠. 중음역대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먹먹해지고 두꺼워지죠. 사운드가. 그렇죠. 컷하면 이제 소리가 어떤지 보세요. 이걸 좀 확장시키면서 이제 옮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리가 구분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움직여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좁혔죠? 좁혔을 때, 그리고 그 기준점을 옮길 때. 그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저는 처음에 EQ를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변해? 그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이런 소리,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막 가지고 놀다 보면 밑에 소리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아래로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고음으로 올라가서 얇아지는 것,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아까 그림에 보셨지만 잘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되지만 이 진폭 주파수가 계속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악기의 소리가 어디에서 그게 내가 원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지를 첫 번째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타인데 내가 기타에서 원하는
EQ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죠. 그래서 밑에를 깎는 어디를 부스트해든가 얇게 해주신다든가 넓히시던가 이거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찾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제 뇌 속에 많은 종류의 그 책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컬은 뭐 높은 음역대 보컬, 낮은 음역대 보컬, 뭐 기타, 뭐 어쿠스틱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듣지 않아도 저 기타는 뭐 대충 이렇게 딱 잡으면서 기준을 잡아놓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EQ를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음악 만들려면 좋은 음악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좋은 EQ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가지고 노셔야 돼요.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표현하려는 그 트랙의 악기에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일단 경고와 주의와 를 말씀드리자면 요즘 발음이 좀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발음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아무런 의도 없고 그 자음과 모음이 그렇게 붙어야지만 요 소리가 좀 가장 잘 들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미리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는 이제 EQ와 딜레이를 한꺼번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소리는 가장 일반적인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EQ를 클 거예요. EQ를 키면 소리가 어떻게 지금 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다시 딜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울림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오는데,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마치 들으시면요, 이번에 요거를 들으시면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리버브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리버브보다는 분명히 딱 느끼실 거예요. 이게 울림이 조금 덜한데, 조금 디테일한데,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 중음역대를 어느 정도 확장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넓게 갖고 갔죠. 그거는 뭐냐면 이 폭을 넓힌 거예요. 사운드의 폭을 넓힌 거예요. 그리고 딜레이를 지금 16분음표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발음의 이제 끝으로 붙죠. 그 노래의 끝으로 붙으면서 그게 길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요런 방법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리버브는 너무 넓잖아요. 너무 넓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리버브를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룸 리버브 정도만 사실 사용을 해요.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룸 리버브만 사용하기 때문에 리버브를 많이 사용 안 하는데, 리버브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울림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폭은 좀 좁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울림은 필요하니까 길이에 대한 울림으로 딜레이를 사용하고, 폭은 요거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리버브는 우웅 하고 오랫동안 잔향이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EQ를 켰을 때 울리는데 그 울림이 짧아요. 그러니까 잔향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잔향과, 하지만 폭은 있는 짧은 잔향과 딜레이가 결합하면 굉장히 깔끔한 울림이 돼요. 요즘에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실습하면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요즘에 잘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넘어가시고 본인이 직접 파일 열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음이 좀 세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이게 다시 돼야 되는데. 볼게요. 자, EQ 킵니다. 약간 울림이 있죠?
그리고 딜레이를 켰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마치 그거 킨 것 같잖아요. 그 리버브 킨 것 같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되죠. 하지만 리버브보다 울림은 덜해요. 막 울림이 한참 덜해요. 그래서 요 방법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지금 일단은 사운드로 저랑 이해를 하시고요. 뭐 과제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요 방법을 저희는 대면 수업 때 아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울림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 채널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교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멀티 채널 생성은 그 채널을 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별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채널로 여러 개의 트랙을 만드는 것을 멀티 채널 생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지금 요 설명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실기에서 사용하게 될 로직 프로 X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본인의 그 시퀀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어차피 이제 뭐 큐베이스든 에이블턴 라이브든 뭐 어떤 것이든 멀티 채널에 대한 것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멀티 채널 형성하는데 가장 편한 거는 사실 그 에이블턴 라이브랑 그 로직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 보시면 되지만 여기 뭐 멀티 팀버럴 4파트 이런 식으로 딱 숫자만 딱 하시면 저절로 그러니까 한 채널에 4개의 트랙을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 그 화살표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채널에 4개의 트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채널 1, 2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타나는 거고 하나의 채널에 여러 개의 트랙이 나와서 하나의 채널로 그 4개의 트랙을 그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멀티 트랙이 왜 생겼냐? 제가 처음에 미디를 사용하던 시기에는요. 정말 미디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 최근에 사신 컴퓨터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사신 컴퓨터는 램이 16기가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쵸? 뭐 그 외에 뭐 다른 CPU도 어마무시하지만 기본적으로 16 채널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건 32기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6기가 램을 16기가 이상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램이 얼마였냐면요 100메가였어요. 예. 그리고 막 250메가 됐을 때 막 정말 다른 세상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500메가 됐을 때는 거의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메가가 아니죠. 기가죠. 최근에 나온 컴퓨터는 32기가예요. 램이. 자,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원시적이라는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렵게 작업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각 트랙을 하나하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이턴시가 걸리죠. 절개되는 거예요. 막 시스템 오버로드 뜨고 너무 헤비해요.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게 막 윈도우가 떠가지고 너무 헤비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의 채널로 여러 개의 트랙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진 거죠. 네. 여전히도 멀티 트랙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는 저는 굳이 멀티 트랙을 사용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램이 빵빵하니까 워낙에 램이 높으니까 굳이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퍼스트 바이올린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뭐 몇 개 한 채널로 여러 개 트랙을 딱 해놓고 그걸 바운스를 떠요. 그런 다음에 다 새로운
윈도우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바운스를 뜬 오디오 파일을 갖다 대고 나머지 바이올린 2 하고 그것도 그럼 2개 바운스 떠가지고 비올라 할 때는 2개 오디오 트랙 넣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참 즐겁게 일하던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정말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사양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멀티트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그룹핑을 할 때는 멀티 채널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사용하셔도 전혀 지금은 문제가 없다. 지금 16기가 뭐 이 정도면 뭐 50 트랙 정도 놔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32기가는 한 7, 80 트랙 열어놔도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멀티 채널을 생성하실 필요도 없지만 뭐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컴퓨터가 뭐 절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무거운 가상악기 사용 시 시스템 보아가 있다면 멀티 채널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네 샘플 같은 경우 굉장히 헤비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트랙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멀티 채널을 좀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뭐 굳이 하나씩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 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하나로 지금 다 조정이 되죠. 똑같이 움직이죠. 네, 시스템 리소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방금 보셨지만 프로세싱 스레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내가 CPU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하나, 멀티 채널이기 때문에 하나만 거의 사용되고 있어요. 네, 아까 보이셨죠? 네, 하나만 거의 사용되어 있었다라는 거, 요거를 보시면 멀티 채널을 하게 되면 하나가 컨트롤 하기 때문에 마치 한 트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시스템 리소스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시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피아노 하나가 마치 채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right hand, left hand, right high, hand high, 뭐 sustain 이렇게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다 쓰여진 거예요. 채널 1은 그러니까 채널 1, 그러니까 트랙 1은 이제 right hand 이런 식으로, left hand 이런 식으로 딱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마치 하나의 트랙인 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리소스는 내 CPU는 거의 그냥 한 트랙 정도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다음 장면에 보시면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제는 한번 보시게, 일단 장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는 일단은 설명은 요걸 먼저 드릴게요. 자, 일단 오른쪽 밑에 멀티 채널보다 많이 사용돼 요 프로세싱 스레드를 한번 보시고요. 아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러 트랙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개별 트랙으로 했기 때문에 CPU가 많이 잡아먹죠. 당연히. 그렇죠. 차이를 아시겠죠? 멀티 채널을 생성하는 이유는 CPU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근데 소리는 뭐 좀 달라요. 다시 돌려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 들어가는 게 분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소리 들어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트랙 4개가 한꺼번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까랑 다르죠? 그죠?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각 트랙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각 트랙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소리도 조금 더 영롱하다고 해야 되나? 제 혼자 생각인데 좀 더 영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채널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멀티 채널 생성하는 것과 그리고 각 개개 트랙으로 생성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요즘 컴퓨터라면 그냥 개별 트랙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멀티 채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